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중등부 강사 이지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학교별 내신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신동중, 신반포중, 이수중까지 총 3개 학교의 내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저희 깊은 생각 내신 교재 구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내신 마스터라고요.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로 기본 응용 정도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는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 서초 지역 또는 강남권 학교들의 실제 기출문제들 4, 5개년 정도의 실제 기출문제들을 응용 심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모아놓은 학교별 심화 기출이라는 교재와 단원별로 최고 난이도의 심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심화 대비 문제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매 수업마다 학생들한테 서술형 문제를 풀려서 서술형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서술형 문제집은 실제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채점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알맞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깊은 생각은 내신 대비 매 회차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총 6번 진행이 되고요. 매회 30분 이내로 15문제 이상씩 학교 시험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학교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OMR 카드와 서술형 답안지도 작성하면서 40분 이내로 총 20문제 이상을 다루는 실전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학교별 기출문제들 중에 난이도를 몇 개 분류해 봤는데요. 먼저 중난이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한 이후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고요. 또는 학생에 따라서는 맞출 수는 있지만 학생 개개별로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 문제들은 중난이도로 꼽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상난이도는 아주 어려운 수준의 학생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낯선 유형의 문제거나 또는 한 번쯤 봤더라도 풀기 어려운 그런 심화 문제를 상난이도로 꼽아봤고요. 그런 상난이도의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나서도 스스로 충분히 복습을 해서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신동중학교 내신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시험 범위는 기본도형, 작도합동, 다각형 총 3개의 단원에서 나왔고요. 선택형이 20문항, 서답형이 총 3문항으로 2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선택형 20번, 다각형 한 문제를 상난이도로 꼽아왔는데요.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의 차가 30의 배수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 내각과 외곽의 크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각이 90도, 외곽이 90도면 총합이 180도라는 성질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녀석의 차가 30도가 나오게 되려면 30도를 반으로 쪼개서 15도씩 더해보면 105도 마이너스 75도가 3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60도일 때, 90도일 때, 120도일 때, 150도일 때 각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60도도 똑같은 논리로 반으로 쪼개서 더하면 120 마이너스 60이 되겠고요. 90도도 135 마이너스 45 120도도 60도씩 더하면요 150도 마이너스 30도가 되겠고요. 150도도 반으로 쪼개면 75도니까 165도 마이너스 1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각과 외곽의 크기에 차라고 했으니까요. 차라는 것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것이므로 내각에서 외곽을 빼서 즉 105도에서 75도를 빼서 30도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75도에서 105도를 뺀 즉 외곽이 105도고 내각이 75도인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말은 이 외곽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75도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105도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이 10개의 각이 모두 가능한 외곽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정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라는 것은 n분의
360도이므로 이 10개의 각 중에서 n분의 360도, 즉 360도의 약수인 것만 고르면 되는데요. 그럼 약수가 아닌 105도, 135, 150, 165도, 75도 이 녀석들은 외곽의 크기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각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120도 같은 경우는 n이 3이면 가능한 각이겠죠. 마찬가지로 60도는 n이 6, n이 8, n이 12, n이 24일 때 이 각들이 나오게 텐데요. 자, 그럼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5개의 n 값이 가능한 값이어서 5번이 정답이냐? 저희가 놓친 게 하나가 있죠. 자, 대각선의 개수가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니까요. 지금 적혀 있는 요 5개의 숫자들 중에 대입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숫자들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3은 탈락이겠고요. 8을 대입하면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남은 각인, 남은 n값인 6, 12, 24.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n각형에 대한 공식들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당연히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식들을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도 n과 관련된 이런 공식들은 알고 있지만 그 식을 이런저런 식을 막 대입하다가 식이 꼬이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식을 내가 사용해야 할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로는 공식을 적절히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적어도 그 경우의 수들을 문제 풀 때 왼쪽에도 적었다가 오른쪽에 적었다가 아래쪽에 적었다 이런 친구들 있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적다 보면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답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공식을 제가 적은 것처럼 어떤 정돈되는 형태로 적을 수 있어야 그런 실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요. 먼저 앞서 봤었던 선택형 20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익숙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이 선택형 문항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그 이후에 서답형, 즉 서술형 문항 3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1학년 학생들은요.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보다 서술형 문제를 푼 경험도 적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선택형 문항, 즉 객관식 문항을 빠르게 풀어서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본인이 준비한 대로 서술형을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반포 중학교 내신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네, 시험 범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선 2학기가 아니라 1학기가 그것도 전범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제가 총평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단원 중에서는 정수와 일수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쨌건 23문제가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선택형 23번 마지막 문항을 좌표평면과 그래프한 문항을 중난이도로 꼽아봤는데요. 문제를 살펴보자면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식도 y는 ax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좌표가 2고 y좌표가 9라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좌표에다 대입을 해보면 a좌표는 2,2분의 a, b의 좌표는 9,9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점 C의 좌표가 5,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좌표는 5가 될 테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삼각형 ABC가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높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을 테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양쪽에 붙은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원하는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들을 좀 표시해 보면요. 요 길이는 3, 요 길이는 4일 테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요 변의 길이를 2분의 a라고 썼을 텐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짚어보자면요. 이 a의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a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변의 길이도 9분의 a가 아니라 마이너스 9분의 a라고 적어야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길이를 모두 구했으니까요.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면 넓이는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7 곱하기 2 밑변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넓이를 빼야 되니까요.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오른쪽 삼각형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값이 문제에서 14라고 했으니까요. 이 계산의 결과가 14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숫자가 좀 크고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많은 학생들이 통분을 해서 계산을 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통분할 계산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35를 곱해서 식을 조금 더 단순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그냥 36을 곱하는 것보다 맨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6을 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36을 곱하면 약분을 하면요. 7 곱하기 9a 더하기 2a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넓이들은 마이너스 3 곱하기 9a 마이너스 4 곱하기 2a가 될 테고요. 미리 계산하면 11a가 되니까 77a 마이너스 27a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계산하면 빼면 50a 빼면 42a가 될 테고요. 그럼 그 계산의 결과가 앞서 저희가 14 요 우변의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14 곱하기 마이너스 36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약분을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인데요. 14로 약분을 하면 3과 1, 한 번 더 약분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2 해서 정답이 5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 통분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통분은 정확하게 했거나 곱하는 걸 정확하게 했는데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서 봤던 문제랑은 다르게 수식도 정확하게 적어야겠지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미리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서 한 번에 약분을 해서 간단하게 식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요.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평이하였고요. 다만 이게 시험 범위가 워낙 넓었다 보니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부담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보통 저희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되는 내용을 출제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학기도 아니고 심지어 1학기를 그것도 전범위를 출제를 했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한 번에 준비하는 듯한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2학기가 아니라 뭐 지난 1학기, 즉 몇 달 전에 배웠던 그 1학기 내용이 출제가 되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어떤 본인 스스로의 기억력에 대한 싸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차 방정식과 좌표평면, 즉 1학기의 뒷부분 단원들보다도 오히려 자연수부터 문자화식, 즉 1학기 앞 단원들에서의 문항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뭐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수중학교 내신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시험 범위는 기본도형, 작도합동, 다각형 이렇게 세 단원에서 나왔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다각형이 신동중처럼 전체 내용이 출제된 것이 아니라요. 그 중에서도 다각형의 내각의 성질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5문항이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내각의 성질밖에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다각형 문제는 2문제만 출제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선택형 22번 작도합동 한 문제를
중하 난이도로 꼽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서 난이도 중과 상으로 분류했었는데 그러면 중하는 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사각형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요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찾아라. 이런 문제거든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요 정사각형에서 A2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요.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또한 요 정사각형에서도 AD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에 대한 것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합이 90도이니까 요 각을 동글각, 즉 각 EAD를 동글이라고 한다면요. 각 DAF는 세모라고 하면 동글 더하기 세모가 합이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도 정사각형이니까요. 이 각도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합이 90도가 되려면 요 각이 동글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말은 결국 EAD와 AFB의 크기가 모두 90도에서 거꾸로 DAF 요 세모각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도 맞는 말이 되니까요. 정답이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앞에서부터 스킵하지 않고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문제가 앞서 봤던 두 문제보다 그림도 훨씬 간단해 보이고 풀이도 훨씬 짧다는 걸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수중학교가 이번에 문제들이 무난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런 문제를 난이도 중도 아니고 중하로 꼽았을 만큼 특별한 문제들이 없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였고요. 그 말은 결국 시험에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는 연습들은 매 수업마다 과제를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문제씩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다만 만약에 자녀분께서 이번 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실수를 줄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요. 혹시나 자녀분께서 3문제, 4문제, 5문제씩을 틀렸다면 그것은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유형들, 기본 응용 문제들 수준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의 연습이 부족한 것이니까요. 저희 깊은 생각에 보내셔서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원생 학교별 성적이고요. 오늘 살펴보셨던 신동중, 신반포중, 이수중학교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례대로 학원 평균과 학교 평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서초 깊은 생각 중1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요. 11월 13일에 개강을 하고요. 수요일에 이번이 중간고사 성적을 만회할 기회이자 어떤 스스로를 좀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중1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인데요.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A형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랑 2학기가 10문항, 2학년 1학기가 10문항, 3학년 1학기가 10문항,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B형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가 10문항, 그리고 고등수학인 공통수학원이 처음,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부터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20문항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응시생들은 A형, B형 중에 본인이 자신 있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중1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 중등부 깊은 생각 강사 이지용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